우리는 우리나라에 아까 이야기한 대로 우리 국민들이 제일 정화를 먼저 하려고 하면 뭘 먹어야 되느냐? 정갈한 음식, 정갈하게 깨끗하게만 깨끗하면 되나? 아닙니다. 제철에 나는 음식을 먹어야 됩니다. 제철에 나는 음식. 제철에 난 음식을 먹으면 되는데 지금 단장 제철에 나는 음식을 가지고 균형 있게 먹으려고 하면은 힘이 듭니다. 그러니까 첫째는 뭐가, 입은 좀 즐거우려면 몰라도 위가 힘이 드는 거라. 어제는 요만큼 빵시리한이었는데 배가 부르게 금이었는데 오늘은 와 요배가 아니었노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또 입에서는 그냥 한 시간 동안 씹었는데 얼마 안 씹어서 뭐 안 들어오니까 운동하는 시간이 짧을 수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런데 전국적으로 봐서 우리나라에 암 환자가 제일 많이 성행하는 암이 어떤 암이냐? 위암입니다. 위암은 지금 뭐 여기 계시는 선생님들이 전체 다 내시경 하러 가고 위시경 검사하러 가고 뭐 검사가 물혹이 있으니까 이거 호치가 이게 잘라내고 뭐 이렇게 합니다. 나도 병원에 가보니까 하는 거 봤어요. 이렇게 봤는데 참 의술이 많이 발달하기는 발달했더라고요. 왜 이렇게 칼질 안 하고도 무엇이 들어가서 호치기가 그것만 딱 잘라내보고 이래 하더라고. 얼마나 신통한지. 그렇지만 그것이 잘라낸 부분이 오늘 지금 딱 잘라낸 부분이 바로 어째요? 상처가 나다보면 괜찮은데 안 났고 났을 때까지 그럼 좀 굶던가 안 먹던가 이래야 되는데 뭐 의사 선생이 시킨 대로 안 하고 먹어보면 이것이 옴화지기 전에, 낫기 전에, 치료가 되기 전에 이 앞으로 오세요. 치료를 하기 전에 이것이 상처가 더 커지보는 거예요. 커지보면 뭐 이상하게 되잖아요. 예? 더 혹이 더 많아질 수도 있고 물혹이 더 많아져서 막 의사 선생님이 큰 병원에 가라 한다. 그러면 환자는 마음적으로 위축이 되는 거야. 걱정이 확 된다 이 말이야. 저 병원에서 하면 됐겠는데 큰 병원으로 가라 하면, 큰 병원으로 가라 하면 겁나잖아. 우리가 병원에 있다고 하시나, 선생님은 큰 병원 가라 하면 막 힘이 쭉 빠진다. 힘만 빠지겠어요? 큰 병원 가도 안 되면 아이고 서울로 그냥 가보던가 이러면 더 힘 빠지는 거라. 이렇게 되는 것을 오늘 돼지고기, 돼지 이중탕만 잘 먹으면은 위병은 치유가 될 수도 있지만은 많은 도움이 됩니다. 조금 도움이 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우리는 독이 없는 음식을 먹으려고 하면 제철에 나는 음식을 먹어야 되고, 첫째로 제철에 나는 음식을 먹되 농약이나 살충제나 제초제가 함유되어 있는 음식을 그냥 대충 씹고 먹으면 안 된다 이 말이죠. 요즘 어느 날 내가 아침에 보니까 이 종이에나 책자에 써 있지 않는데, 기록수록되어 있지 않는데도 어떻게 이 말로 전달이 잘 됐는지 아침에 먹는 사과는 좋고 저녁에 먹는 사과는 안 좋대요. 그래요? 그럼 맞습니까? 대답을 왜 안 하노 이 사람들이. 자, 왜 그럴까? 그러면은 지금 현재 고냉지 지역이라고 우리 경남 밀양에 가보면은 얼음골 사과가 있습니다. 거기에 계시는 분들 얼추 다 장수 다 해요. 왜 장수를 하느냐? 거기에 내가 초등학교를 하나 사가지고 어르신 대학을 했어요. 그때 할 때 108명이 입학을 했습니다. 입학했을 때 그때는 뭐
초학교 운동회 몇 개로 이 만국기에 막 운동장 치고 이래서 막 운동회도 하고 이래 했는데 108명의 어르신들, 노인대학을 이래 했는데 그게 유치원에 우리 입학시킬 때 아버지 엄마 따라간다. 그래서 국민학교 중학교 되면 엄마만 가기는 아버지만 간다. 대학교 가면 아무도 안 가본다. 그거는 할아버지 할머니의 유치원생이니까 자식들이 많이 왔어요. 그래 성대히 했습니다. 정말 운동회를 정말 국민학교 국민학교 이런데 운동회 하듯이 하는 것보다 더 재미나게 밖에 솥 몇 개 걸어가지고 돼지 막 고기 삶고 이래서 이랬는데 거기에 있는 분들은 저녁에 사과 안 먹을까? 밀양에 있는 사람, 밀양의 얼음골에. 밀양에서 제일 장수촌이 얼음골입니다. 그럼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할아버지 할머니들 108명만 되겠습니까? 엄청 많은데도 거기에서 기동력이 있는 사람, 경운기라도 타고 학교까지 올 수 있는 사람이 108명이더라 이 말이죠. 그런데 거기에 모여서 이렇게 그거 하는데 저녁에 수업 끝나고 나면 사과 먹기가 바빠요. 그래 많이 먹어도 오래 산다. 근데 왜 못 먹고 그랬는지 근데 물었어요. 여기 내가 딴 교육장에서 이야기했는데 사과 저녁에 먹으면 오후에 먹으면 안 된다고 책에 써놓은 거 봤습니까? 하니까 써놓은 거 본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래 책에 써놓은 건 안 봤는데 어떻게 할까? 우리나라 사람 머리가 엄청 좋은 거야. 책에 써놓은 건 안 보이는데 어째 놈이 말하는 건 다 듣느냐 이 말이죠. 예? 그러면 저녁에 뷔페하는 데 가보니까 뭐 사과 샐러드 막 확 해놨는데 그거 먹으면 안 되지 그거. 먹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거 막 안 먹는 사람 별로 없더라고. 몇백 명 해안 뷔페가고 왔는데 몇백 명 와서 이래 먹는데도 그거 다 안 먹는 사람 별로 없더라고. 저녁에. 이번 일요일날도 그게 또 행사하잖아요. 근데 막 이렇게 먹는데 그거 큰일 나네. 사과는 아까 얘기한 많은 것을 어떠한 음식이라도 많이 먹으면 다 죽습니다. 사과도 많이 먹으면 죽고 뭐 참외도 많이 먹으면 죽고 수박도 많이 먹으면 죽고 다 많이 먹으면 적어요. 밥도 많이 먹으면 죽고 떡도 많이 먹으면 죽습니다. 근데 많이 먹어도 오래 살 수 있는 게 뭘까? 아무리 많이 먹어도 오래 살 수 있는 거. 이게 무엇일까? 자, 된장도 되고 물도 됩니다. 햇빛, 물, 소금, 공기. 아까 하면 된장. 된장을 많이 먹어서 못 먹는다 짜스러. 어떻게 먹어? 예? 그런데 조금 전에 이야기했는데 햇빛하고 물, 공기는 형태도 다르고 움직이는 것도 다 다르지만은 행하는 데는 다 갖는 거라. 어느 구멍이라도 조그만 구멍만 있어도 빛은 들어간다. 그러고 조그만 구멍이 있어 공기는 막 들어가는 거라. 조그만 구멍이 있어 물 부으면 물이 막 들어가. 이런 성질은 다 같다 이 말이죠. 형태는 다 달라도. 우리가 지금 먹는 음식도 독이 없는 음식을 먹으면은 병원에 가서 자꾸 의료비만 축내지 말고 내가 아까 뭐 먹었는가? 내가 어저께 먹은 게 뭘까? 이 음식을 먼저 한번 생각해 보자 이 말이죠. 생각해야 병이 나올까 이가 이 말이에요. 병이. 눈이 아프면 눈이 침침하니 잘 안 보인다. 그러면 일반 사람들 노안이다. 요즘 그러면 노안인데 젊은 유치원생이나 국민학생들 중학생들 안경 쓴 거는 그건 노안이가 소안이가 그거는. 응? 이것이 뿌리를 알아야 돼. 정말 말해서 아버지가 간이 엄청 나쁜 사람이 자식을 낳으면 눈에 시력이 좀 장애가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안과 우리는 몸띠는 하나인데 병원은
머리만 보는 데 있고, 눈만 보는 데 있고, 이빨만 보는 데 있고, 예? 껍데기만 보는 데 있고, 알맹이만 보는 데 있고, 밑에만 보는 데 있고, 위만 보는 데 있고. 이게 이상한 것 같아, 내가 생각해도. 어? 내가 생각해도 이상한 것 같아.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들의 병은 팔 아프면 팔 아픈 병원에 가야 되고, 눈 아프면 눈 아픈 병원에 가야 되고, 예? 이빨 아프면 이빨 아픈 병원에 가야 되지만은, 우리가 먹는 음식은 전체 다 치유해 줄 수 있는 그런 능력, 그런 기능이 그 음식 속에 있지만 그 음식 속에 있는 것이 내 몸속에 들면 비장이라 하는 곳에서 공급을 막 이렇게 해준다 이 말이에요. 공급을 해줘서. 그래서 막 엄청 오늘 밥을 좀 먹었는데 막 몸이 막 가벼울 수도 있고, 밥 먹는데 막 무거워가지고 막 밥 무게가 있나 모래를 부었나 왜 이렇게 무겁나 이렇게 할 수도 있다 이 말이죠. 이런 것들을 우리는 망라해서 요것을 좀 많이 알면은 여기 계시는 선생님들이 아까 내가 보여줬잖아요. 자, 어린이 아동 요리 지도사 과정, 아동 요리 지도자 과정, 이런 것들 좀 말이지. 여기 계시는 분들 다 알아. 왜냐, 밥 할 줄 알잖아요. 밥 할 줄 알죠? 밥 할 줄 아는데 누구한테 배웠을까? 엄마한테 배웠죠. 엄마한테 배웠는데 책에는 없잖아. 밥 어떻게 하라고 이렇게 물 얼마만큼 붓고 이렇게 책에 써놨습니까? 그러면 현미살은 물을 얼마만큼 붓고 백미살은 물을 8분도 살은 얼마만큼 붓고 찹쌀을 할 때는 얼마만큼 붓고 이거 다 나와야 된다 이 말이죠. 그리고 우리 한국 음식은 자격증 따려고 하면 몇 개를 따야 되나 하면 62개를 따야만이 자격증 다 따는 거라. 반찬 만드는 거 24절기 있잖아. 24절기. 24절기면 20절기마중 반찬 할 줄 알아야 되는 거라. 그 음식 만드는 자격증이 있어야 만들지. 근데 여기 계시는 선생님들은 전부 다 엄마한테 음식을 먹을 때 아무 자격증 없이 밥하는 자격증 없고 반찬하는 자격증 없고 된장 만드는 자격증 없고 뭐 간장 고추장 만드는 자격증 없고 콩나물 키우는 자격증 없고 이래도 그거 다 먹고 성장해서 윤석열 대통령 같이 대통령 되는 사람도 있고 지가 잘 못해서 노숙자 되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아까 얘기해서 우리는 음식을 지금도 늦지 않았다. 바로 먹게 되면은 내 몸을 혁명해서 정화시키겠다 이 말이지. 싹 정화하면은 여사 잘 못해도 이해를 하고, 여사 잘 못 있는 사람을 봐도 양보하고, 여사 내한테 듣기 싫은 소리 해도 그럴 수 있겠지 이렇게 양보하는 미덕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째요? 독을 많이 먹었으니까 약간만 건드려도 팍 달라드는 거야. 그냥 술잔 터지듯이 팍 터지버는 거야. 어? 저 뭐 좀 이상한 또 이런 소리 하면은 막 달라든다. 그래서 누구한테 제일 많이 달라드느냐? 너한테 달라드는 것도 있지만은 신랑한테나 남편한테는 엄청 잘 달라든다. 막 확 달라들어보는 거라. 조금만 잘 못하면 달라든다니까. 그 이상하게 그 달라들더라고. 아니, 살을 맞대고 같이 잠자는데 왜 달라드느냐, 이 말이죠. 잘 못하면 양보하면 되지. 아, 그럴 수도 있겠지. 내가 어떤 사람이 우리 집에 나이가 81살 먹은 남자하고 또 74살 먹은 여자분하고 부부간에 왔어요. 아파서 내한테 와놔놓고 싸운다 이 말이지. 뭐 이야기하니까 남편이 뭐 이야기가 아니 좀 가만히 있어봐라 내가 할라. 아니 그 사람 이야기하고 난 뒤에 하면 되지. 남편이 이야기하고 난 뒤에 자기 하면 되지. 왜 뭐라고 하느냐 이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이야기 먼저 안 했나? 이래 싸운다 이 말이지. 그래서 내가 진짜 약이 있는데 요거 가르쳐 줘가지고 시행이 되면은 내한테 양심대로 갖다 주이소. 그게 먼저이라는 거야. 먼저.
그 뭡니까? 이게 아니고, 뭔겨? 이랬어. 오늘 저녁부터 지금 방 따로 자죠? 예, 따로 자기가 10년이 넘었다 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사올 수밖에 더 있나? 아, 10년 동안 떨어지 사는데 그거 안 사올 수 있나? 이 말이지. 오늘부터 일주일간만 내가 가르친 대로 하고 8일 되는 날 내한테 오이소. 뭐래 했을까? 내가 뭐렇게 했을까? 이런 거야. 오늘부터 아저씨도 옷 발가벗고 아주머니도 옷 발가벗고 한 방에서 같이 같은 이불로 자세요. 그러고 난 뒤에 일주일 동안 같이 자고 그래 내한테 오세요. 이러는데 3일도 안 돼서 헤헤 하고 전화가 온 거야. 헤헤. 어? 나 맞지? 부끄러워 죽겠더라 이렇게 하는 거라. 와시 만도 부끄럽노? 애 만들 때는 안 부끄럽고 그럼 늦게 둘이 자면 부끄럽나? 안 그렇잖아요. 그래가지고 이래 했는데 신랑이 한 며칠 전에 전화가 왔어요. 아 그게 참 좋더라 하는 거라. 어이구 그래 좋으면 됐지. 그거 하면 더 좋은 약이 어디 있어요. 꼭 병원에 가고 뭐 신경 안정제 먹고 잠 오는 약 먹고 혼자 자니까 잠 안 오지. 그러니까 잠 오는 약 요즘 잠 안 오면 잠 오는 유도약이 있다 하더라고. 유도약이 있고 복싱약도 있고 레슬링 약도 있는지 난 모르겠어. 그런 약 먹고 자고 막 수면제 안 먹으면 못 자니 뭐 잠 오는 약 안 먹으면 못 자니. 그 아저씨는 뭐 하겠다. 저녁에 만약 술 소주 2병 먹어야 잠잤다거나. 그러면 잠 안 온대. 이렇게 되는 것이 몸속에 있는 독이 확 차 있어서 이것을 빨리 뽑아내지 않으면 일찍 죽는다. 일찍 죽는 맞아요. 그런데 여기 있는 우리 선생님들은 말도 안 하지. 얘가 참 뭐 쪼매니 좋은 부분이 있으면 손뼉도 이래 치고 이래 할 건데 그것도 안 하지. 그냥 안경을 쓰고 계시니까 무슨 이 잠을 자는 건지 눈을 뜨고 있는 건지 그것도 모르지. 희한하다. 참. 이렇게 훌륭한 선생님들 모시고 내가 앞에 서서 이렇게 말하니까 나는 더 훌륭하죠. 그렇습니까? 그래서 케어도 봐라, 뭐, 이러고 만나가요. 쏘, 울음 소리밖에 없다. 이래 이거 좀 하고, 이래 좀 하고. 참, 이 문제가 있네. 그래서 밥상을 바꿔야 내 몸이 건강해집니다. 밥상을 바꿔야 내 몸이 건강해집니다. 그러니까 장은 우리 몸의 머리하고 똑같은 것이 머리하고 장하고 손과 발 속에는 우리의 머리하고 또 몸뚱이 전체가 다 들어있습니다. 다 들어있는데 장이 튼튼하면 온몸이 튼튼합니다. 온몸이 튼튼한데 여기 계시는 분들 쭉 보니까 한 60%는 70%는 장이 전부 고장이 다 났어. 왜 고장이 같이 생활하는데 알까? 대변을 받을 때 전부 다 틱틱하니 설사같이 나오는 사람도 있고 변비가 걸려가지고 또 변 보려고 하면 땀을 쭉쭉 흘려가면서 변이 안 나오는 사람도 있고 이렇다 이 말이죠. 내가 같이 안 살아도 다 알아. 다 안다고. 예? 그럼 왜 그럴까? 자, 몸속에 열이 많으면 수분을 갖다가 증발시키고 수분이 어디로 갑니까? 이 숨쉬는 콧구멍 입으로도 나올 수 있지만 땀 속으로도 나가고 소변소로 나가보니까 그게 건조해가지고 똘똘 말려서 변비가 되는 사람이고 몸이 냉해가지고 설사하는 사람이 있다. 설사하는 거는 찬 음식을 많이 먹었을 때 빨리 설계에 분비물이 들어가는 양보다도 더 찬 음식을 많이 먹었을 때 설사를 합니다. 그러면 장을 한 번만 설사하는 건 괜찮은데 여러 번 설사하게 되면 장에 염증이 생긴다. 장에 염증이 생기면 변 색깔이 돼요. 시커멓습니다. 시커멓습니다. 그런데 이제 반튼 설사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설사하는 사람들은 관광 가려고 하면 참 힘들죠. 이래 한창 막 가는데 이 나오려고 하는데 어찌할 겁니까? 기사님 어디 휴게소 다 돼갑니까? 물어도 아주 그냥 1시간 가야 된다 하면 그때는 용 죽을 찌.
1시간 가야 된다. 그 융주고증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어느 휴게소에 더 갔어, 이제. 휴게소 가려고 하니까 이래서 뛰어가서 건강히 맥혀가지고 뛰어갔는데 줄 쫙 서가 있다, 이 말이죠. 그 더 좋은 찍이지, 이제. 그래서 아저씨, 내가 급한데 내가 먼저 좀 가면 안 되겠습니까? 이랬을 때 그 사람이 뭐 이렇게 했을까? 야, 얼마, 너는 말할 정신이라도 있네. 나는 말할 정신도 없다. 아니, 그러니까 그 사람은 더 바쁜 사람이라. 이렇게 되는 걸 본인이 알아야 되는데 모른다 이 말이죠. 그것을 어떤 거 했을까? 강강 가서는 그냥 막 돼지고기에다가 그냥 막 너무 한 개 더 먹고 싶어 급하게 많이 먹어나니까 밑에서 이게 막 일하는 거라 이렇게 예? 이렇게 해서 이 몸이 장이 건강해야 몸이 삽니다. 장이 건강해야 몸이 가볍습니다. 그래야 장은 우리 몸뚱이의 뿌리입니다. 우리 몸뚱이의 뿌리인데 내가 교재를 가지고 있는 분한테는 해당이 됩니다만은 돼지 이중탕이라고 있습니다. 돼지 이중탕. 예? 돼지 이중탕 그 보면은 10페이지에 보면 있습니다. 10페이지에 보면 돼지 밥통 한 개에다가 인삼 100g, 그다음 백출 200g, 산약 200g, 진피 50g, 사인 50g, 그다음에 산사 또 50g, 찹쌀 50g 이렇게 이어서 이것을 한테 이어서 다리입니다. 다리가 보면 돼지 밥통도 엄청 맛이 있지만은 그 안에 들은 내용물도 엄청 맛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아까 조금 전에 이야기한 대로 인삼도 그 안에 열 때 이 교재에는 고래 인삼만 열었겠지 인삼을 어떻게 열어 말은 안 했어요. 그걸 왜 안 했을까? 내가 말해야 되지. 여기에 다 적어놨으면 내 필요 없잖아. 책만 사가 보면 되는데. 그렇잖아. 인삼 기두, 인삼 머리를 잘라버리고 그래였습니다. 그러면은 인삼 들은 거 그냥 씹어 먹어도 되겠죠? 에? 인삼을 그냥 먹어도 되고 그 다음에 뭐예요? 백출. 백출은 뭐냐 하면은 산에 가면 삽초뿌리라고 있습니다. 삽초뿌리는 나무는 하나인데 그 안에서 삽초도 창출도 있고 백출도 있습니다. 창출은 우리가 말하는 순놈이고 그 밑에 있는 뿌리는 백출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을 칠 때 위에 이 나무에 이 나무에 있는 요거는 지금 현재 요거는 창출이라고 하고 요거는 백출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창출과 백출이 다른 점 나무는 똑같은데 이 나무는 똑같이 있는데 나무는 똑같이 있는데 왜 창출과 백출이 다를까? 예? 혹시나 아시는 분 있나요? 백출은 이 작용, 예. 이쪽에 작용, 예. 창출은 겉으로 작용. 자, 그 말이 맞습니다. 위에 염증이 있기나, 위에 염증이 있기나, 위에 염증이 있기나, 또, 위로 인해서 체력이 이제 좀 이래 저하된 사람, 요런 사람들한테 요것이 백출을 씁니다. 그 창출은 오랫동안, 창출은 좀 볶아가지고 오랫동안 자시 보면은 이 근육이 탄력이 있어요. 근육이 탄력이 있습니다. 탄력인데 어떤 사람은, 우리나라 사람은 특히나 그렇잖아요. 좀 바쁘고 급해가지고 오늘 먹어가지고 오늘 창출 다리 먹고 내일 아침에 근육이 탄력이 없으면 그러면 포 없더라 이란. 맞아요. 그래 하죠.
되게 그러한다. 뭐, 우리가 먹는 농작물은 소화 기능은 4시간마다 활동해서 움직이지만은 그게 영양소가 배달하는 것은 하루 걸립니다. 하루 걸립니다. 그래서 그것이 한 일주일은 지나가야 내가 먹은 영양소가 전체 다 몸에 흡수되어서 조금씩 표가 나기 시작합니다. 그래부터 이제 한 뭐 보름 지나고 한 달쯤 지나면 그때 효과가 나는데, 인삼녹용이 그래 좋다 해도 오늘 먹으면 내일부터 힘날 것 같으면 안 먹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늦게 표가 나니까 안 먹는 거라. 그걸 그래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돼지 이중탕 요것만이는, 돼지 이중탕을 보면은 백출과 산약, 사인, 산사는 위장의 기능을 회복시키고, 정말서 위를 수술한 사람도 요걸 먹으면 참 좋습니다. 그 나는 어떤 걸 좀 의심스럽게 생각하느냐 하면은, 병원에 이래 가면은 위가 나빠서, 위가 안 좋아서 가면은, 그래 지금 약을 뭐 자십니까? 병원에 이 약을 먹습니다. 그러고 우리 엄마가 한의원에 가서 약을 지어와서 달인 그걸 먹습니다. 하면, 에이, 그걸 먹지 마라 한대. 그걸 왜 먹지 마라 할까? 그걸 왜 먹지 마라 할까? 한약은 양의사가 먹지 마라 한다. 맞아요? 그 맞을까? 네, 그래 한. 자, 그래서 내가 물었어요. 양의사, 내가 친구, 이제 하는 친구가 아니지만은, 양의사 죽어봤어요. 그 사람, 이상근 씨라고. 양의사가 왜 먹지 말라 하느냐? 찌꺼기가 간에 붙어서 간이 더 나빠진다. 이런 말을 하는 거라. 그래서 내가 하도 참 얼추분이 없는 말을 하는 거라. 만약에 한약이나 이런 걸 먹어서 간이 나빠지면 우리가 먹는 뭐 김치나 나물이나 뭐 콩나물이 됐건 뭐 어떤 만 가지의 반찬을 먹으면 안 되지. 간에 다 붙어보면 못 잘 낀데 그거. 에? 그것도 씹어 먹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게 안 맞는 이야기를 한다 이 말이죠. 결국은 내가 양의사도 침도 맞는 사람도 봤고 또 한약을 먹는 사람도 봤어요. 지금 텔레비에 많이 나오잖아요. 보면은 어떤 게 나와요? 예? 침향. 침향 의사도 침향 먹더라고. 그 간에 꾹꾹 씹으면 간에 붙어보면 못 잘라고 먹노 이 말이지. 그렇게 하는 것은 안 맞는 거 이야기한다. 안 맞는 거. 내가 그 참 이런 소리를 안 해야 되는데 교육하면서 자 밖에 다닐 때는 마스크 벗고 다녀도 되고 약국 병원에 갈 때 마스크 끼야 되고 지하철이나 버스 타면 마스크 끼야 된다. 그럼 뭐 지하철이나 버스에는 코로나 있고 약국 병원에도 코로나 있고 밖에는 코로나 없나? 이 국민을 맞다 이래 돼야 되는 거야. 맞다. 마스크 끼라. 전부 다 끼야 된다. 벗으면 전부 다 벗어라. 이렇게 하는 옳은 길을 가르쳐주는 그러한 정치인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 이것을 나는 수시로 느낍니다. 느껴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하는 이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이 돼지 이중탕을 이렇게 자시면은 큰 병을 앓고 난 뒤에도 큰 병이 뭐예요? 우리는 수술을 한 걸 큰 병이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수술하면 큰 자랑같이 생각하는데 이래요. 아이고 내 수술하는데 한 4시간 걸리겠다. 그래 걸리는데 어쩌라고. 아이고 1시간 만에 나는 수술했는데 금방 나왔다. 이렇게 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수술을 오랫동안 해가 기력이 많이 저하된 사람들한테 돼지 이중탕을 먹으면은 기력이 회복되고 피로하는데 큰 도움을 줍니다. 누가 이 책에 써놨어요. 그래서 내가 어필해서는 말씀드립니다. 내가 쭉 봤을 때 우리는 백출하는 이것을 산에 가서 그냥 하나 창출 말고 백출해가 칼로 끓기나 먹어보면 아리해서 그렇지
그냥 그렇게나 먹기가 힘들지는 않습니다. 예? 그런 걸 한 번씩 먹어볼 만도 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예? 상추도 배추도 다 뿌립니까? 예, 다 뿌립니다. 다 뿌린데 위에 내가 아까 했잖아요. 요거는 땅이에요. 요거는 땅. 땅 밑에 니루가 있는데 위에 붙어 있는 놈은 순놈이고 요거는 순놈. 요거는 암놈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있는 거는 창출. 창출은 뭐냐 하면 근육을 탄탄하게 해줍니다. 야물게 해줍니다. 그런데 어째요? 백출은 위를 정말 조금 전에 이야기한 대로 아주 큰 수술을 했기나 이런 사람들, 기력이 약한 사람들한테 이것을 먹으면 회복이 됩니다. 회복이 되고 그 다음에 뭐냐 하면 큰 병을 앓고 난 후에 사용하면 회복에 큰 도움이 된다 이렇게 수록되어 있습니다. 그래 산사나 그 열매로 이 산사는 말이죠. 산사 혹시 산사 압니까? 산사. 산사는 사과인데 요 까맣게 보이는 거 요거만큼만 요건 산에 있는 사과입니다. 요거는 전부 다 씨밖에 없어요. 씨. 이 말라나는 거 보면 여기 지금 현재 근제상에 내려가면 많은데 산사, 산에 있는 사과 그걸 말리나는 것을 그거는 고기를 먹고 얹히있다. 이랬을 때 요거 다리 먹으면은 바로 내려갑니다. 정말로 좋습니다. 얹혔다 해가지고 지금은 이제 하는 안 하는 모르겠는데 개성중학교 앞에 가면 목에서 뭐 턱 꺼낸데 아니 얹힌 게 목에 여 얹혀 있으면 꺼내는 게 맞지만 여 있는데 어떻게 여 있는 게 손가락 들어가는데 그래서 맞는 거 이야기하자 이 말이죠. 맞는 거 옳은 거 이야기하자. 이 손가락 여가지고 턱 쇠바트 가지고 뭐지 어떻게 여 있는 것이 턱 잡아가 나온다. 그래도 시원하대요. 자, 얹히다 하는 건 완전히 얹히는 거 아니고 구멍이 요래되면 요만큼 됐는데 이것이 억지로 내려가 보면은 식도에 염증이 생깁니다. 열이 생깁니다. 열이 생기면 구멍이 부어버려요. 부어보면 이만한 구멍이 적어지 보면은 무슨 음식이 내려가면 속이 깝깝하다. 속이 깝깝해요. 그래서 이 체해서 그렇구나 이렇게 하는데 이것을 열어주려고 하면 어째요? 그 안에 손을 여나? 아니고 이 주위에 있는 열을 빨리 식혀준다. 열을 식혀주기 위해서는 바늘을 따서 피를 흘리고 이러면 그게 내려가는 이 피를 분산시키고 이래서 커진다 이 말이죠. 그래서 내려가는 수가 있고 또 등들이 두드리는데 얹히는 사람은 내가 얹히는데 등들이 두드리는 사람이 꿀꿀 해서 닫는다. 그 희한해. 그렇죠? 그런 거 안 봤어요? 얹히는 사람은 내가 얹히는데 두드리는 사람이 꿀꿀꿀 참나. 그렇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예? 어떻게 해서 먹는데? 그러니까 산사를 만약에 한 호흡을 다린다 하면은 물은 두 호흡을 여으면 됩니다. 그래서 다려가지고 그 물을 마시면 돼요. 삶아가지고. 삶은 물로 그냥 마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산에 있는 사과 지금 이제 요 밑에 근제산에 가면은 가격이 엄청 삽니다. 가격이 산데 그거 막 한 대박 사가지고 푹 삶아가지고 그래가지고 뭐 어떠한 음식에 이어 먹어도 그러니까 된장 먹으면 안 얹히잖아요. 된장 먹고 얹힌 사람 들었습니까? 된장 먹고는 안 얹히는 거라. 그것이 언제가면 전 세계의 건강을 보살펴 줄 수 있는 정말로 좋은 약이 된장입니다. 된장 먹고 안 얹히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 산사를 달인 물을 마시면 육고기 먹고 얹힌 거는 잘 내려간다. 근데 얼마만큼 아무데나 그걸 많이 삶아놓고 그냥 아무 음식에 넣어 먹어도 됩니다. 아무 음식에 넣어 먹어도 됩니다. 산사 양은 얼마? 산사 양은 1대1입니다.
한 건이면 한 대, 두 건이면 두 대, 이렇게 넣어서 다리가 삶아 먹으면은, 그걸 조금 많이 먹으면 어떻나 하면은, 많이 먹었나 하면은, 여자분들한테 참 해당이 많이 됩니다만, 이 배가 좀 많이 나오신 분들, 우리가 살 뺀다 하나, 근육 뺀다 하는지 모르겠어. 살 뺀다 말이 맞아요. 근육 뺀다 말이 맞나? 살 빼는 거 맞아요. 살 다 빼주면 뭐예요? 요만 빠지나? 아니잖아요. 이것도 빠지고, 이것도 빠지고, 뒤에 것도 빠지고, 다 빠지면 어찌 되겠노? 안 되잖아요. 근데 내장 지방이 있는 분들한테는 이 산사도 엄청 효과가 있습니다. 내장 지방, 배껍데기 지방 말고 내장 지방에 있는 사람들은 그걸 먹으면 엄청 효과가 있다. 예, 그 산사, 산에 있는 사과를 산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산사나무는 그 열매로 고기를 먹고 취했을 때 이 열매를 달여 마시면 체기가 내려간다. 이렇게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위에도 산사를 먹으면은 어떻게 하면 고혈압, 네? 협심증에도 효력이 있어. 협심증에도 효력이 있으면 또 향기와 맛이 엄청 좋아요. 향기와 맛이 있어 좋아서 차로 마시기에도 참 좋습니다. 산사만을 이용한 차로 마시면 위산 분비를 촉진하기 위해 위산 가다증이 있는 사람은 피한다. 위산이 트름을 많이 하는 음식 먹으면 트름 많이 하는 사람은 이것을 산산을 많이 먹으면 안 됩니다. 산이 많은 사람, 산이 많은 사람, 예? 트름은 많이 하는데 방귀 뀌는 사람은 괜찮아요. 그러니까 방귀를 많이 끼면 어째요? 예전 노래 있잖아. 방귀 많이 끼면 어째요? 신체 건강한 사람이라 산이 밑으로 쫙쫙 나가니까 물론 나도 모르고 자기도 모르고 본인도 모르게끔 트름과 방귀가 하루에 제일 차로 50번은 넘게 하는 거라. 50번 전체 누구라도 다 50번을 안 하면 안 되는 거라. 나는 안 한다 이게 아니라 이렇게 된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자, 우리는 지금 현재 말이죠, 우리나라에서 전 국민이 즐겨 먹는 반찬 중에서 제일 어떤가 하는 것이 된장이고 두 번째는 김치입니다. 그러니까 김치는 몇 가지의 색깔을 가지고 있느냐, 몇 가지의 색깔을 가지고 있느냐. 김치는 네 가지의 색깔을 가지고 있어요. 네 가지. 김치는 네 가지의 색깔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네 가지의 색깔을 가지고 있는데, 요 위에 숫자는 5가지인데, 네 가지만 가지고 있으면, 이거 색깔을 다 있잖아요. 파랗고, 빨갛고, 파랗고, 노랗고, 희고, 까맣고. 이 색깔은 다 이래 있는데, 이 중에서 한 가지 색깔은 김치 속에는 없다, 이 말이죠. 그 김치 속에 없는 색깔이 어떤 색깔일까? 예? 예. 된장 색깔이 된장 색깔. 된장 색깔이 없다, 된장 색깔이. 그래, 된장하고 김치하고 같이 먹으면 어째요? 우리가 말하는 금산첨화다, 이 말이죠. 된장, 김치하고 같이 먹는 사람. 그러니까 김치찌개 할 때도 된장을 조금 넣어서 한 김치찌개. 김치찌개를 해도 된장이 들어가면 김치 냄새가 엄청 순하게 된다. 된장은 어디에 넣어도 된장 냄새 내는 거라. 소고기국 끓이는데도 된장 넣으면 된장 냄새 날 거고, 국밥 하는데도 된장 넣으면 된장 냄새 나잖아.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 먹는 음식을 제대로 해가 먹으면, 여기 계시는 분은 절대 안 와야 될 병, 치매, 중풍, 또 이거 있잖아, 이거 뭐 있죠? 수전증, 그 다음에 띠띠띠띠띠 걷는 거, 목도 지는 모른다. 이런 병은 안 와야 된다, 이 말이죠.
어떤 사람이 안 해야 될까? 나하고 아는 분들은 요 병은 오면 안 된다 이 말이죠. 절대로 안 와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당뇨나 혈압이 높으신 분은 여러 차례 이야기하고 이 수업이 끝날 때까지 해도 괜찮은 이야기가 뭐냐면 한삼등풀이에요. 한삼등풀은 먹으면 먹을수록 혈압은 정상이 되고, 그럼 뭐가 국을 끓여 먹어도 되고 된장찌개를 해 먹어도 되고 어떠한 음식에 넣어 먹어도 내 입에서 다 받아주고 내 위에서 다 받아주고 이러한 역할을 하는 걸 여기 계시는 선생님들은 알고 있었냐 이 말이죠. 그래서 이것을 먹어야만이 된다 하는 것을 꼭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것을 하면서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먹는 모든 음식을 때마중 어떻게 해놓으면 된장이 함유되어 있는 음식을 먹으면은 성격 자체도 좀 달라지고, 또 된장이 함유되어 있는 음식을 먹으면 책이라 하는 것은, 얹힌다 하는 것은 극히 드무다. 그 안에 중요한 것이 그 된장도 먹고 김치도 먹고 밥도 먹는데 다 그거는 괜찮은데 거기에서 더 중요한 것이 있는 것이 뭐냐면 물입니다. 물이 물 따라서 사람의 마음, 이것도 좀 변하지만은 내 육부의 기능이 안 움직입니다. 부산에서 아침에 대변을 보는 사람이 소변을 보는 사람도 서울역에 가서 소고기국밥 먹고 나면 대변도 안 나오고 소변도 잘 안 나옵니다. 언제대 좀 있어야 나오는 거라. 안에 기능이 맞춰져야 돼. 이거 와 어이 먹은 물하고 다르노? 이래 한다 이 말이죠. 서울의 물 먹어도 그래요. 그래서 우리 지역별로 우리는 물에 의해서 언행이 달라진다 이 말이죠. 우리 전라도 사람은 전라도 물 먹으니까 전라도 말 하는 거라. 경상도 사람은 경상도 물로 먹어서 경상도 말로, 제주도는 제주도 물로 먹어서 제주도 말만 하는 거라. 예? 지역 따라서 물의 맛도 다르고, 그러면 지역 물은 제일 높은 데서 하나 안 내려와서 떨어지는데 그 물이 왜 다를까? 우리 육지에 있는 모든 미생물이 60조개라 하는 거야. 60조개라 하는 건 6만 개, 6천 개도 아니고 60조개라 하면 엄청 많은 숫자입니다. 이 많은 숫자에 그게들은 미생물에 따라서 내 성격도 달라지고 말 발음이 달라진다 이 말이죠. 이 경상도 사람이 서울에 가서 오래 살면 서울말 하게 되고, 서울 사람이 경상도 오래 살면 경상도 말 하게 됩니다. 그 물에 따라서. 근데 미생물 속에 함유되어 있는 그 우리나라의 60조개의 미생물이 우리 몸에 와 닿는 것대로 내 성격도 달라진다. 그것이 증명되어 있다 이 말이죠. 왜 같은 화분에 가지 심고 고추 심은데, 같은 화분에 가지 심고 고추 심은데 왜 가지는 가지대로 열리고 고추는 고추대로 열릴까? 자기가 요구하는 미생물만 먹기 때문에 그렇게 열리는 거야. 그런데 정말로 얼마나 참 신통방통하냐면, 이 미생물 속에, 이 거름 깡통 속에 어떤 뼈가 있는 것도 아니어놨는데도 고추 심으면 고추에 말라나면 껍질도 있고, 이것이 어디서 왔을까? 한번 생각해 봤어요. 고추 열리 있어. 고추가 열리는데 이게 어디서 왔을까? 도시 물이 들어가서 고추가 맺어지가 있는데, 고추는 물이라고 생각하면은 뼈가니는 어디서 나왔나 이 말이죠. 뼈는 그 뼈 자체는 어디서 생겼을까? 고추 말란 거 있잖아. 말란 고추. 마른 고추는 왜 마른 고추가 물이 안 대고 그냥 있을까? 그러니까 종자에 있는데 처음부터
그 종자 고추씨 하나 노란 거 하나 딱 심어놨는데 그것이 그렇게나 그거 뭐 여러 수천 개 수만 개 막 맞는다 이 말이죠. 이런 것들을 조금 있으면은 자 우리는 밥상에 대한 걸 하나하나 이야기해서 여기 계시는 분들이 여러 가지 이야기, 오늘 돼지 이중탕을 이야기했는데도 반트는 요 내려가면 까먹을 거예요. 그건 다음 주에 하면 더 또 중복해야만이 3분의 2는 입력이 되거든. 또 딴 거 수업하면서 그러면 또 중복해야만이 그것도 한 80%좀 들어있어야 어디 나가서 이야기도 좀 할 수 있겠나 이 말이죠. 가다 다 까먹어서 다음에 지금 이제 이달 4월 말이나 이래 되면은 이제 현장에 가서 약초에 대한 거 우리가 먹는 음식에 대한 걸 배추는 어떻게 크는지 무는 어떻게 크는지 다 봤지만은 한 번 더 관찰하고 약초도 그런 걸 구경할 날을 갈 거예요. 근데 내가 같이 우리 TV님하고 같이 이래 한번 가보니까 아주 그냥 sak이 많이 안 났더라고. 그래서 지금 산에 가보니까 제일 먼저 여기 계시는 분들한테 참 좋은 거 뭐냐, 생강나무 꽃은 피가지고 아주 좋아요. 생강나무 꽃 알지요? 노랗게 개나리 꽃매고 모양으로 생강나무 그거에 떠서 먹으면은 생강하고 똑같습니다. 생강하고 똑같습니다. 근데 나무예요. 생강은 뿌리지만은 생강나무가 있습니다. 그거는 꽃은 개나리 꽃 모양 노란 꽃이 피는데 그걸 씹어가 먹어보면 껍질도 생강 맛이고 나무도 생강 맛이고 그 꽃도 생강 맛입니다. 요건 열었는데 이런 걸 먹으면은 좋아요. 그럼 요것을 어디 먹는데 요건 우리 평소에 먹는 음식 그 과외끈 하지 마자 이 말이죠. 그 과외끈은 많이 알아봤자 선물 데가 없는데 뭐 아까 처음에 이야기했죠. 대학교 나왔는데 한 개도 선물 데가 없어. 그럼 뭐하라고 배우나 이 말이죠. 여기에서 사회생활 할 때 써먹을 수 있는 걸 배우자. 그건 누가 가르치느냐? 아버지 엄마가 가르친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보수적으로 가르치는 사람이 옆집 아저씨들이 가르치고 엄마들이 가르치는 거라. 그렇게 해야 되지. 그냥 뭐 이렇게 학교 뭐 대학 나왔는데 그거 아무도 어디 뭔 선물밖에 말고 나오는 대학교 갈 필요 없잖아요. 호주에 어떤 사람하고 내가 같이 이래 가봤는데 호주에는 자기 이름 쓰고 편지 오고 받을 것만 하면은 학교 안 다니고 회사 다닌대요. 어떤 회사? 자기 마음에 드는 회사. 가구 공장 가고 싶으면 가구 공장 가고 자동차 수리하는 데 자동차 수리하는 데 가고 이렇게 가는 거라. 우리나라 사람은 아까 서두 이야기했잖아요. 엄마들의 욕심에, 엄마들의 성화에 국어 받침도 다 틀려가면서도 대학 보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 어디 갈 때 그거 어디서 물기고 시집 장가 갈 때는 써먹는 거라. 우리 아들은 대학 나왔다. 요즘 대학 안 나온 사람 어디 있노? 이제 시세가 어떤 시세냐? 대학을 안 나온 사람이 성실하게 직업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이 진짜 사회인이다 이 말이죠. 지금 현재 외국인이 약 얼추 한 300만이 넘기 우리 한국에 수입품이 돌아있어요. 그 다문화 가족 그래요. 이제 다문화 가족. 많은 사람들이 와서 한국인하고 결혼하고 한국인하고 이래가지고 자식 낳고 이손 2세대 낳고 이랬는데 회사 다니고 그 사람들은 아무리 험하고 힘들고 이런 회사도 다 다닙니다. 부산에 내가 관리하고 있는 외국인들이 약 얼추 한 3만 명 됩니다. 그 사람들은 내가 뭐 하느냐? 어로 봉사를 합니다. 돈 한 푼도 안 받아요. 어른 봉사를 하는데, 자, 그 사람들은 노는 사람이 있나? 3만 명이 됐건 2만 명이 됐건 노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 우리나라 사람은 어째요? 할 줄 모르면서도 돈 적기 주소를 안 간다. 그 사람들은 돈 적게 해줘도 일한다 이 말이죠. 이런 것들은 우리의 정신상태, 아니 부모들의 교육, 사회적인 교육, 이게 겸비한 것을
엄마나 아버지가 교육을 잘 못 시켜서 그렇다. 이 학교에서는 그런 거 안 시키잖아. 학교에서는 그런 거 안 가르쳐줘요. 이것을 명심하고, 여기 계시는 선생님들, 엄마나 아버지는 전체 다가 교육을 내 자식이 잘 못해가 계속 잘 못하다가 위하다가 한 가지 잘하면 온 동네로 자랑한다. 잘 못하면 시시 덮어본다. 그런데 정말로 자식을 자랑할 만한 그러한 환경과 생활 속에 있느냐. 나는 이래 했습니다. 나는 규례를 여러 근무 100분은 넘겼을 거예요. 규례를 썼는데, 규례를 왜 세우느냐. 첫째로 그 집에 저 사람의 가족 상부터 봐요. 부부간에 다 살아 계시는가. 그 다음에 자손은 있나. 부부간에 살기는 잘 사는데 자식이 없다. 그럼 규례 안 시한다니까. 그러면 자식 아들도 둘이가 있고 딸도 둘이가 있다. 아이고 그러면 막 이랬는데, 요즘은 부모가 못 쓸 병이 걸리도 어떤 거 해요. 아이고 부산대학교 약대 나왔단다. 그러면 저거는 됐다 이란다 이게. 부모가 나 환자라 해도 그거는 됐다 하면 이게 안 되잖아. 이런 것을 우리는 더욱 더 명심하고, 자 오늘은 돼지 이중탕 한 가지만 했습니다. 돼지 이중탕 한 가지 했는데, 거기에 질문사항이 있다든가 요 밖에 일이라도 질문사항이면 질문을 받되, 우리는 여기 계시는 분 이 목과 토금수 이걸 다 알아도 이거는 사회생활 똑같습니다. 성이 긴가가 되건 박가가 되건 조가가 되건 채가가 되건 홍가가 되건 전부 다 목과 토금수로 행렬이 내려가고, 거기에 먹는 음식도 쫙 고래 내려가고, 예? 거기에 우리 생활하는 것도 그대로 딱 내려가고 이렇습니다. 요것이 틀리면은 어떻게 되느냐. 요것이 틀리면은 생활이 바른 집이 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일요일날 월요일날 결혼을 안 해야 되는데, 결혼식 안 해야 되는데, 그런 결혼식 왜 한다? 결혼식 한다. 왜 할까? 내가 부주도 저도 주고 저도 주고 많이 주거든. 그래서 내 결혼해가 그거 다 받아야 된다. 누가 부주 하락했나? 누가 부주 하락했어요? 내 자식이 결혼을 하니까 알리는 것이지 돈가 하락했나 이 말이죠. 전화하고 다음에 안 오면, 네 그때 너 시집 장가 갈 때 내가 그 부주하고 이랬는데 니 왜 안 오노? 마치 빌리나 돈 빌려준 것이 그 청첩장 밑에다가 계좌번호까지 찍어서 보내더라. 이런 그것이 어떻게 결혼하는데 결혼하는데 그것이 참 정인으로 앉아 있을 수 있으면, 어떤 사람은 이래 돈 부줘도 봉투 주고서, 근데 지금 바쁘거든. 딴 집에 세 군데나 된다. 가뿐다. 안 와도 돼. 안 와도 돼. 왜 오느냐 이 말이지. 왜 와? 정말로 이 두 사람의 가는 길에 우리는 정인으로서 정말 잘 살기를 기원하고, 이래서 정인으로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런데 뭐 부주돈 덜렁대 주고 가고 그런 거는, 나는 그럽니다. 나는 내 자식들 결혼할 때도 그렇게 했어요. 그랬는데, 일단 본인들이 정말 정으로 사는 그러한 세상이 돼야 되는데, 예전에 내 자식이 시집 갈 때 묵을 옆집에서 한 함탱이가 왔는데, 저 집 잔치하니까는 나는 묵은 못 하겠고 소주 한 병, 대병 한 병 갖다 주고, 이렇게 정으로서 살아온 그러한 미덕이 있어야 될 것인데, 지금은 5만원 주었으면 5만원 부주 해줘야 된다. 5만원 아니고 6만원 줘야 돼. 이자 그죠? 우리 아들놈이 장가 갈 때 50원 500원 한 사람이 있어요. 500원. 우리 아들 50년, 그러니까 한 5년 전에 500원 결혼 부주했는데, 그럼 지금 내 그 집에 결혼할 때 500원 줄까? 그럼 욕 태우지 할기다 이 말이죠. 그럼 다음에 만나면 그렇게 이야기하지. 이번 우리 아들 할 때 니 부주 500원 했던데 내가 5만 원 했으니까 49,500원 내놔.
이래 맞지? 그렇게 정 없이 사는 건, 정을과 살아야 되는데, 정 없이 살면 안 된다. 그래서 부부간에 결혼해서 사는 것도 정을과 살아야 되지. 예? 뭐, 어디 물질과 살면 어째요? 물질과 살면 들고 다니는 좋은 거라. 어디 뭐 사주려고 하면 사주기 수고. 정으로 살아야 되지. 그렇게 된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지금까지 이야기한 것 중에 혹시나 질문사항이 있으면 질문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선생님의 가치지향적 삶을 존경합니다. 여태 흘린 땀방울을 고스란히 모아 보람이란 꽃봉오리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저는 8비트 시절 컴퓨터를 익혀서 봉짓 29년과 IT기업 셀프 시스템을 23년째 경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취미로 박스포트 TV를 2년차 운영하고 있습니다. 유튜브가 성공의 필수 요소가 된 시대입니다. 유튜브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유튜브 만만치 않습니다. 깊이 고민하시고 고유 생업에 전념하시길 바라오며 유튜브가 필요하시면 주저없이 제게 녹화하십시오. 제 채널의 캐치프레이즈대로 당신의 성공 카드를 만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